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방송을 쉬게 되었습니다. 정식 에피소드에서 인사를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변하는 바람에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올 때까지 KPC방 끊지 마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27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매추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갑자기 새로운 닉네임이 등장을 했죠, 방송에. 원래 한나님 자리에 매추님이라는 분이 지금 와서 앉아 계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추고요. 한나가 지금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사실 방청을 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간중간에 추임새 역할을 네, 좀 해주시려고 리액션을 해주시러 리액션과 오늘 추임새 오셨어요? 담당을 해주시려고 네. 일일 패널로 모셨습니다. 본 편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나가 갑자기 안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나가 어디 갔나 하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이 에피소드 맨 앞에 삽입을 해드렸듯이 네. 한나가 갑자기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사실 한나가 미필이어가지고 아직 그래서 이제 4주간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와 지금님 둘이서 다른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할 거고요. 4주 뒤엔 다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고 나올 수 있게 여러분 빌어주세요. 저번에 한나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 삼식이 형이 직접 운전을 해줘가지고 네. 셋이서 그죠? 처음에 갈 땐 셋이었는데 올 땐 둘이 맞아. 왔죠. 한나님을 논산에 버리고 왔습니다. 저랑 지금님이랑 셋이서 가가지고 논산에 이렇게 집어넣고 같이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삼식이 형 다시는 내 인생에 운전으로 논산 안 갈 거라고. 아니,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멀 줄 모르고 네, 데려다 줄게 했는데 맞죠. 데려다 줄게 하고서 이제 내비를 찍어보니까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돌아올 때 거의 3시간 반? 4시간? 4시간 정도 그쵸? 걸렸어요. 이렇게 걸렸죠. 왕복 7시간. 네, 저 진짜 운전을 과천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진짜 오래 네.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에 앞으로 논산은 한 번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나님 건강하게 잘 훈련 받고 나오시고 네. 자, 우리는 그동안 또 방송을 계속 해야겠죠? 네. 자, 오늘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어요. 매춘님 말고. 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은둔게이 맞습니다. 게스트이십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난번 리액션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이메일 2개를 읽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내주셨던 분이에요. 네. 저 그때 청취자 1이라고 저희가 그냥 임의로 닉네임을 붙여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저희가 만나서 밥도 먹고 키퍼도 가고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분도 나름의 또 굴곡이 있더라고 인생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그럼요. 이분의 이야기도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게스트로 나오시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선뜻 또 오케이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23살 회계세무 계열 고시생인 닉네임은 레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닉네임을 레고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레고라는 닉네임이 원래 저희 집 이번 연도 가온인 레고형 인간이 되자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레고형 인간이 모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레고형 인간이 퍼즐형 인간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퍼즐은
약간 조각의 조합으로서 결정된 결과물을 만드는 거랑 달리 레고는 조각의 화합으로서 약간 자유로운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어떠한 삶을 살 때 되게 자기 주도적이고 약간 자신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동경의 마음으로 레고라는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즐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그림이 있고 네, 그렇죠. 그거로밖에 어느 한 조각이 작용할 수 없는데 레고는 뭐 이렇게 조립하고 저렇게 조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 그림이 달라지니까 레고처럼 살자 네, 이런 맞아요. 거네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이번 연도 가훈이라고 하신 거면 네. 매년 가훈을 새로 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 가족 한 5명이서 저희 가족이 5명인데 네. 약간 5명이서 4년 주기로 가훈을 바꾸고 아, 4년 주기로? 4년 주기로 이번 연도가 신기하다. 18년, 19년, 20년, 21년이 저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웃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작년에가 제가 설정을 했던 게 솔직하게 인생을 살자, 약간 솔직한 삶을 살자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월 1일 날 막 그 바닷가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외쳤던 네. 게 그냥 같이 이렇게 소원을 하나씩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형이 그때 여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별로 효과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바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근데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 정하는 간에- 건 매년이고 맞아요. 그 정하는 사람이 어,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바뀐다는 약간 거죠. 안주거리. 매년. 거리. 그러니까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어. 너 가족 어땠어? 행사. 약간 막 가족 그게 행사 아빠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하셔서 근데 생각보다 아버님의 양육 방식이랄까요, 교육 방식이 되게 수평적이네요. 보면 가훈을 아버지가 정해가지고 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네.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되게. 아니 저는 가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집안을 본 적이 사실 없어요. 맞아요. 우리 집 가훈이 뭐지? 초등학교 때만 쓰다고. 초등학교 때 그냥 억지로 하나씩 갖다가 초등학교 때 만들고 저희 그랬던 방학 숙제 이런 거 왜 도덕 숙제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가끔씩 보고서 내고 이럴 때마다 그럴 때 고민하죠. 네, 그럴 때 고민 한 번씩 우리 하잖아요. 가훈 뭐지? 가훈이 뭐지?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맞아, 그랬죠. 자, 얘기가 점점 길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레고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혹시 스스로 어떤 단어들로 정체화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시스젠더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호모섹슈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로맨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정체화를 언제 하시게 된 건가요? 고민이라고 말씀하셔서 아, 네. 그러니까 호모섹슈얼과 관련된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정체화를 했고 네, 로맨틱은 아직 진행 중인 계속 것 같아요. 어쨌든 고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디나이얼로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나이얼이 어떤 점에서 스스로를 디나이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게이가 아니야라는 것도 디나이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게이인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것도 디나이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섹슈얼적인 것도 싫은데 아니면 로맨틱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 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디나이얼 삶을 살 때 저 스스로한테 제일 많이 느낀 감정은 네. 되게 나는 게이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 긍정의 표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게이라는 표현도 사실 5월, 6월 들어서 세 분 만나고 나서 게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말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솔직히 게이라는 표현도 사실 너무 많이 부끄러워서 그냥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썼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 다음 질문들의 세세한 이야기들이 맞아요. 다 있어요. 들어있죠.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네. 여쭙기로 하고요. 일단은 본격적인 레고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단 저희 청취자시잖아요. 그렇죠. 청취자로 처음 이제 컨택이 된 거니까 네. 그 얘기를 간단하게 또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 방송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사실 제가 이제 작년 생일 때 선물 받았던 게 아이패드였어요.
근데 아이패드가 저는 이제 애플 회사를 처음 써봐서 네네. 궁금증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 눌러보다가 팟캐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게이라는 소재가 되게 호기심의 대상이어서 항상 뭐 초록창이나 파란창이나 항상 검색을 해봤어요. 아직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네네. 파란 창은 뭐죠? 다음이요. 아, 다음. 라이코스. 라이코스요? 죄송합니다. 우리 매추님의 나이대가 이제 좀 드러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썼던 버릇이 아마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방송이 또 그 게이 PC방의 그 모든 방송이 다 좋지만 제일 영향력이 큰 방송 중에 하나가 삼식님 어머님이 나온 방송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첫 대면을 바로 했으니 디나이얼로서의 삶에서 네네. 너무 영향력이 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일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거를? 제일 그러니까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네.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일 들어보고 싶어서 들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이제 완주를 달릴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그러게요. 저희 방송을 알게 되셨군요. 패드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선물로 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이 방송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을 들으시다가 저희한테 이메일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후기처럼 이렇게 쭉 저희한테 그냥 속 얘기하듯이 털어놓으셨는데 그런 이메일을 쓰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그 당시의 느낌이나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마 그때 편지를 썼던 게 1차 시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세무사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시험을 앞두고 9일, 디데이 9일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10의 자리 숫자였다가 1의 자리로 줄어드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이 좀 컸어요. 그럴 그리고 수밖에 없죠. 약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험 2주 전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제가 잘 보다가 그때 꽈락을 맞은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네. 와, 그래서 진짜 패닉이셨겠다 되게. 모든 게 아마 진짜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귀에서 들렸던 방송이 또 특히 또 블루님이 나온 운동키어 방송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마다 들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약간 걱정 꾸러미랑 그다음에 디나이얼로서의 삶의 꾸러미들이 이렇게 되게 커져 과부하 상태였다가 블루님이 터뜨렸어요. 그게 터져버려가지고 독서실 한 500명이 다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독서실이었는데 네. 칸막이 있는 없는 데서요?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울고는 싶은데 울 수가 없는데 제가 또 그때 맨 앞자리에 있었어가지고 울면서 나갈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요를 덮어가지고 막 흑흑 운 게 아니라 헉헉 울었어요. 안 들리게 하려고. 그렇게 울면서 그런 감정이 내려갔던 문장이었어가지고 사실 그 제가 썼던 그 이메일도 사실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감정이 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글을 보내실 생각이었나요? 사실 그걸 적는 것하고 적은 걸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보낼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디데이 9일 날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해서 내가 혹시 딴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될까봐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네, 나한테 레고야 너는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썼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다 쓰고 나니까 보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혼자 용기 내서 자기소개 한두 문장과 끝에 감사 인사만 덧붙이고 이제 바로 보내드렸죠. 네. 그래서 또 여기 저번에 듣기로는
보내고 또 후회를 하셨대요. 밥 먹는 동안 또 후회를 해가지고 빨리 먹고 올라가서 보내기 취소를 해야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거의 받자마자 읽어가지고 네, 맞아요. 취소가 안 되는 네. 그런 그때 기억하는 게 단톡방에 바로 이런 메일 봤냐고 이러면서 바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한나가 캡처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네, 엄청 감동이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아주 그랬었죠. 그래서 와 이렇게 누군가 우리가 디나이얼이신 분들한테 이런 점에서 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한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저희가 그쵸? 그래서 그 그래서 다음에 만났고. 같이 만나게 되었던 맞아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구나라는 점을 한번 미루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의 포인트를 네, 네. 좀 이제 이분의 과거, 음, 레고님의 과거로 음, 좀 옮겨보고자 합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요. 처음 스스로 게이라고 자각하게 된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네.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약간 의심 아닌 의심을 했던 때는 중학교 때예요. 근데 아, 중학생 때 아무래도 이제 야한 동영상을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친구들이랑 저희는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친구가 이제 야 이거 봐봐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친구들이랑 이제 보면서 막 이런 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말하는 섹슈얼한 포인트가 되게 저한테는 저랑 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약간 여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다면 저는 그 친구들의 그 섹슈얼한 포인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저 여성의 뒤태보다 남성의 뒤태가 더 멋있어 보였고 약간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스스로한테 내가 애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친구들한테 일부러 저희 집에 데려가서 다 같이 야한 동영상을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주도해서요 직접? 예, 틀리면 고쳐야 하잖아요. 아, 저는 약간 그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아. 막 애들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동영상 틀어놓고 애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들어보려고. 왜냐면 나는 틀렸으니까. 틀렸으면 고쳐야 되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야동 처음 본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지만 중학교 때 가가지고 이제 좀 더 열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때 저도 친구들하고 막 보는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남자 등이 진짜 너무 예쁘다, 엉덩이가 그쵸. 예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친구들하고 안 보고 혼자서. 그냥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사이트가 조금 더 많으니까 막 그럼 엄청 열심히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레고님은 자신은 어쨌든 좀 치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 야한 동영상을 보고서 내가 게이인 거를 내가 남성애자인 거를 느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거를 나는 틀렸고 나는 이걸 어떻게든 고쳐야 돼라고 네. 해가지고 억지로 더 막 여성 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혹시 레고님 종교 있으세요? 지금은 무교고요. 지금은? 네, 지금은 무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를 혹시? 저는 기독교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죠. 맞아요. 뭐 물론 모든 개신교 신자분들이 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레고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고 네. 따라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교정의 대상이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매추님은 근데 디나이얼이셨던 적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막 노력해서 나를 바꿔보려고 했던 기억은 별로 없고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 그런 적은 어릴 때 당연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때 그러면은 그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으시고요?
네, 딱히 그러진 않고 아 그러지는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두 분 얘기하실 때 지금 씨랑 레고 씨 얘기하실 때 네. 저랑 좀 달랐다고 느낀 건 전 야한 동영상을 친구들과 같이 본 적이 없고 아. 항상 혼자서 네.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혼자서 보고 남들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봤겠죠 아무래도 그런 동영상을 그러면서 이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남성애자구나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던 상태가 한 중학교 때쯤부터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식형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뭐가 한 번도 없다. 그런 그러니까 없다는 게 뭐가 없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아, 자기 혐오? 혐오랄까. 자기 혐오 그냥 자기 비관은 있었지만 자기 비관. 네, 내 처지를 비관한 적은 있었는데 막 음. 내 스스로가 막 너무 싫고 이런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왜 세상과 다르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죠. 이제 아무튼 내가 틀려서 고쳐야 된다라고 막 스스로 막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그런 분은 처음 봐가지고 좀 흥미롭네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실행에 옮긴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뭐 대표적인 걸 하면 이제 여자친구를 사귄 게 아무래도 조금 네, 일부러 네, 만들려고 내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가까이서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더 부딪혀봐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네 아마 그 여자친구를 만난 게 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많이 본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아마 저를 되게 변태로 봤을 거예요. 변태요? 저를 막 제가 막 야동. 학교 끝나고 야 가자 뭐 약간 이렇지 그 밝히는 애로 네, 어, 맞아요. 밝히는 애로. 줄 서 이러면 다 줄 서. 줄까지 서서 갔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급했거든요. 굉장히 당시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렇구나. 줄 서. 아까 다시 그러면 이제 종교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아무래도 이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대표 주자가 이제 개신교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웃으시죠? 네. 대표 주자라. 맞잖아요, 대표 주자.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종교가 좀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개신교 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번에 저희한테 얘기하시기로는 그 레고님 본인이 굉장히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네, 청년부 대표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죠.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네. 정말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아, 네. 네네네. 약간 뭐 설명을 하기 전에 제 내력을 하나 뽑아보자면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네. 네, 중학교 때는 전교회 전교회장 따로 종교회장 따로 있었어요. 근데 아, 중학교가 미션 미션 네, 어. 미션 스쿨 어,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전교회장은 이제 학생들의 투표로 인해서 이제 선출이 되는 거고 종교회장 저가 했던 종교회장은 이제 선생님들의 선발로 이뤄지는 뽑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관선이었네요. 그쵸.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종교회장을 맡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 이라고 동아리가 기독교 연합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전국구 동아리거든요. 네네. 그 동아리에서 저희 지역 대표를 맡을 만큼 약간 믿음 생활에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찐이다 찐. 아, 이런 표현은 또 처음이다. 네, 찐이죠. 네. 네, 진짜 찐이시였네요. 우리 방송에 이런 추임새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까지. 재밌네요. 격을 낮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신선해. 되게 신선해서. 약간 트위터 하는 느낌이야 지금. 한나 씨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저희 답변에 적어주신 부분 중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박수 소리가 괴로웠다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학생 대표 기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네. 교회를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대표 기도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내 앞에 있는 대략 200명이 고개를 숙여요.
근데 내 앞에 소름 있는 끼쳤어. 200명의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제 기도를 듣고 아멘을 외치거든요. 근데 약간 저한테는 사실 게이라는 삶을 아직 살아보진 못했지만 게이라고 이미 인식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저한테는 손가락질처럼 보였고 막 혀를 차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간 나를 죄인으로 몰아설 때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도할 때도 그 생각에 두려워서 더 기도에 빠졌던 적도 많았던 것 정말 같아요. 신실하신 분이었네요. 종교 회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무슨 약간 종교회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 미션 스쿨 한 거. 되게 무슨 리틀 목사 같은 느낌 그렇죠. 살짝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사회자라는 사회자. 표현이 맞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나오시고 목사님의 시종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목사님 수하에서 일하는 그렇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뽑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으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제 내력들을 뽑아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남들보다 기도를 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말을 조금 더 말을 잘해서 그다음에 내가 반주를 좀 해서 약간 이런 이유들로 만들어 빚어진 그 순간 제가 눈을 떠보니까 약간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종교회장으로 뽑혔던 것도 그 선생님들을 같이 다닌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뭐 중등부 잘한다. 고등부에서 좀 잘한다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을 해서 근데 선배들이 이렇게 추천도 하고 선생님들도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투표로 뽑히는 과정이 있어요. 말씀을 잘하시는 거 네. 네, 그죠. 보인 것 같아요. 약간 엄청 걱정을 하더니 말을 지금 너무 네, 진짜 잘해요. 잘하셔가지고 네, 종교회장 출신이라서. 네, 종교회장 출신이라서. 네, 그러니까 200명 앞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러죠. 맞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해주신 얘기가 가족들한테도 그쵸. 열심히 전도를 하셨다고 네, 어. 들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은 제가 거의 데리고 갔죠. 그래서 뭐 가족을 포함을 해서 저희 이제 친가 외가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초, 중, 고 생활을 하면서 그때 아마 제가 믿음 생활로 이끈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진짜 교회 하나 차릴 만큼 진짜 그 정도의 와.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전교생이 거의 기독교 신자여서 제가 거기 대표였었으니까. 와. 그래요? 미션 스쿨이지만 아닌 사람도 아니 있는 거 아닌가? 중학교만 미션 스쿨이었고 고등학교는 그냥 평범한 기숙사. 그런데도 네, 전교생이 기독교 대부분 동아리가 기독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약간 그때를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약간 좀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좀 후회스럽나요? 아니면은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뭐 그냥 이런 마음인가요? 근데 뭐 어떠한 경험이든 배우는 게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믿음 생활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뭐 그때를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남들은 저한테 이제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은 후회되겠다. 뭐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표현을 조금 많이 하겠지만 저희 약간 믿음 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약간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이렇게 말을 끊김없이 하는 것도 많이 배웠고 약간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책임감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되게 큰 상처였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지만 그때 저이고 그때 레고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저는 그때 내한테 주어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누군가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교회를 보낸다는 게 사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뭐 성서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무지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만큼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온전히 나의 역량에 달린 건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던 간에
레고님은 이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많이 배우셨을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좋은 경험이었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혹시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살게 된 다음에 무교라고 이제 선택을 종교가 없다라고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혹시 허탈함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게이인 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종교를 그러니까 중단을 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종교에 많이 의지를 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무교라기보다는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약간 대한민국에서 못 믿을 것 같은 기독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약간 인도한다고 할까요? 약간 교회로 인도를 할 때 남들과 조금 달랐던 건 너 교회 다녀. 너는 뭐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을 하면서 애들은 이렇게 대부분 교회로 이끌어요.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보면 얘가 나를 따르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믿어. 이런 표현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 예수와 동일할 수는 없지만 되게 수렴을 한 삶을 살자라는 엄청난 분이네요.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조금 더 믿음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를 따라와서. 네. 대단하시네요. 약간 불교로 치면 소승불교에 가까운 맞아요. 불교 같은 니르바나.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성부를 중요시하는 소승불교잖아요. 네. 그 중간에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나와 신의 맞아요. 직접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그런 네. 방식의 믿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좀 접하기 네, 힘든 맞아요. 방식의 크리스트교인 것 맞아요. 같네요. 근데 그것이 뭐 신앙이 아닌 건 절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알죠. 네, 제 세례명이 라파엘인데 네. 디나이얼로 살았을 때는 힘들 때마다 묵주 기도를 했어요. 초를 켜놓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좀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좀 조건을 걸죠. 맞아요. 네. 신 당신이 진짜 있다면 맞아요. 들어주세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없다. 이렇게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요새. 네. 결론을 내시는군요. 네. 당신은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의 위안이라도 주세요 이러면서 네,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새.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견진성사도 받고 막 그랬어요. 성당에서.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갔었고 안 갔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안 믿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싶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힘들어서 그 기숙사 학교 근처에 있는 성당을 그냥 가끔 갔어요. 일요일에. 그냥 가서 미사 드리고 오고 하면은 내가 뭐 하느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뭔가 내 스스로 명상하는 느낌? 그런 기분으로 그냥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졸업하고 또 안 가다가 군대 가서 조금 또 원래 군대 가면 다 가죠. 군대 있을 때는 근데 뭐 훈련소 이런 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할 때도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그 시간 좀 쉬다 온다는 느낌으로 가고 그냥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정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그냥 맹신해가지고 좀 그거에 좀 너무 눈이 멀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의 수단이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하셨고 맞아요. 값진 능력을 키우셨네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 레고님한테 궁금한 게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중학교 때죠. 그때 종교회장을 하셨었을 때 네, 맞아요. 그때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아멘 소리 듣고 박수 소리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약간 뭐랄까 마음의 동요가 생기면 어쨌든 진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한테 어떤 뭐 위로라든지 스스로한테 어떤 말을 해줬었나요 그때는? 저는 사실 디나이얼의 삶을 포함해서 대략 19살까지도 저 스스로한테 위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제가 느낄 때는 너무 힘든 경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야한 동영상을 봐서 내가 틀렸다라고 판정을 이미 받아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애들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학생 예배에서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하는 게 약간 또 다른 저의 모습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약간 저 레고에 대한 이분화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연기가 늘었죠. 저 스스로가. 그래서 디나이얼의 삶을 살 때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연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남들이 이성애자라고 본다면 나도 충분히 이성애자 연기를 할 수 있었고, 막 약간 그게 되게 익숙해서 저는 한 번도 위로를 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어쨌든 사춘기라는 시절은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하고 종교라는 게 정말 없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지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레고님의 과거가 물론 저의 오지랖이지만 좀 걱정이 됐기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였는데 뭐 그렇지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멋있는 레고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잘 살고 계시죠. 안 그래요? 그렇죠. 왜요? 안 그래요? 매추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종교가 없고 사실 네. 세 분은 아까 지금 다 종교 경험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는 아예 종교 경험이 아예 없으세요? 없습니다. 집안이 다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희 정말요? 가족이 특히나 어머니가 조금 종교에 되게 큰 반감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반감을 뭐 종류를 불문하고 네, 뭐 종교 믿는 전반에.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 뭐 친척 중에는 이제 가톨릭도 계시고 뭐 있고 다양한 종교를 다 가지고 계시고 한데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그걸 되게 안 좋아하시고 아 정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교회 가지 말아라.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그것도 엄마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신기해요. 저는 사실은 뭐 종교는 그래서 가져볼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교회 한번 뭐 이렇게는 가봤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추님의 호모 라이프는 어쨌든 처음부터 약간 순탄했네요. 생각보다. 종교와 엮인 건 없었죠. 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제 디나이얼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종교의 영향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한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랑 또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때마다 돌려가지고 마치 너가 동성애자인 양, 게이인 양 이렇게 약간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다. 기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가. 그런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 외할머니 엄청 열심히 이제 종교를 믿으시던 그런 분들의 약간 혐오적인 발언들, 혐오에 대한 발언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되뇌이면서 내가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라고 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을 믿으시는 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 어쨌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또 뭐 지금 개신교 분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개신교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또 가톨릭 사람들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도 그때는 난 그런 사람도 이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랄까요, 종교가 저의 디나이얼의 삶을 조금 더 강화하는데 어쨌든 일조를 했었다. 이런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어찌됐건 저는 갑자기 종교 얘기 좀 길어지긴 하는데 네네. 저는 그냥 이러저러한 이유로 종교는 성인이 되고 나서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최소 고등학생. 그 이전에는
저는 이건 사실 좀 급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중학교 밑에 아이들은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맞아요. 온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은 종교에 참석하지 않는 거를 좀 법제화하는 게 그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엄마도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동생을 세례시키지 말자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성당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사실 재미없죠. 네, 재미를 떠나서 그냥 왜 가야 돼? 왜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은 그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나중에 컸을 때 그냥 의지하기 좋은 종교를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동생도 이제 세례를 받고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성당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저는 아이에게 종교를 전혀 강요할 생각이 없고 지금 그렇죠. 저는. 우리 삼식이 형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네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이 교육받은 바로 지식이 형성이 되고 왜 삶의 경험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자식한테 이제 어쨌든 물려주게 되니까 그 경험에 따라서 이제 그 개개인은 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규율이 그럼 그러한 배경과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규율도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분명히 종교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종교를 믿다 보면은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좋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다만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려주는 것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규율의 다른 점은 부모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부모가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그건 부모의 경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근데 종교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종교의 교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다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행위, 도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종교를 믿는 분들의 생각을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대화를 하면서 바꾸기가 힘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 삼식이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동의하는 네.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양육이 모두가 다 훌륭하다 아니면 뭐 완전하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종교로서 아이의 행동을 애초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해버리고 종교를 통해 정해버리고 들어가는 건 어쨌든 저는 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가 이건 사실 나중에 종교 특집을 아예 네네네. 한번 그러죠. 편성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말씀하신 거에 살짝 덧붙이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종교의 어떤 규율 같은 게 좀 너무나 소수자 혐오가 너무 많고 맞아요. 너무나 옛날에 만들어진 규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식의 혐오적인 사고가 그냥 맞아요.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뭐 여성 혐오라든지 뭐 성소수자 혐오라든지 뭐 많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교에 대한 생각은 네네네네. 여기서 네. 그만 얘기하고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종교 얘기를 많이 했네요. 나중에 한번 자리를 다시 네, 마련해보는 걸로. 네, 그러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아까 레고님이 스스로를 고쳐보고 싶어서 뭐 네. 여자친구도 일부러 만나보시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같은 경험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좀 불편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건 괜찮았다 이런 것들 어떻게 연애를 하셨는지. 저는 디나이얼 시절 때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4년 연애도 해봤고 중학교 때도 네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더 언급을 해야 될지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네네. 그냥 이것도 되게 사실 감정이 쓰라는 대로 썼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디나이얼로서 살면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랑의 증명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증명 방식. 네. 이거 사실 퀴어의 삶에서도 있을 것 같고 퀴어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것 같은 일인데 네. 저는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때 연애를 예를 들면 네. 그 여자아이를 정말 그 플라토닉한 사랑을 원했었어요. 그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친구랑 얘기하는 것조차 눈 마주치고 있는 것조차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태어나서 한 번도 섹슈얼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4년 연애를 하면서. 근데 그 여자친구는 어디서 좀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왔는지 몰라도 남자는 여자한테 섹슈얼한 사랑을 원치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한 3년쯤 사귈 때쯤에 저한테 정말 대뜸 헤어지자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유를 말해달라,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해보니까 저한테 이유를 말을 못 해주고 저도 저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잘못된 걸 들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애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거의 한 1년을 좀 많이 힘들게 지내다가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약간 되게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플라토닉한 사랑의 그 여자친구가 약간 마음이 많이 안 맞으니까 그때 이제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힘든 기억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네. 그게 참 미디어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남자는 꼭 여자한테 성욕을 느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에서의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권해야 된다. 성교육이 참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쪽에서 되게 잘못.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이 온전하지 않은 10대인데. 네, 그쵸? 그러니까요. 그런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그럼 그때 연애를 본인은 플라토닉이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아직 로맨틱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한 것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게 있나요? 그 당시에 연애가 육체적인 건 끌리지 않았어도 뭔가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얘를 사랑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저도 네. 이제 앞에서 말을 그냥 안 했는데 네네. 저는 사실 로맨틱이 여성한테만 느끼는 로맨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대답을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제 후에 또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되게 성적인 거랑 그러니까 섹슈얼한 거와 로맨틱한 거에 되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약간 큰 사연이 있었어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약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저 스스로를 바이섹슈얼이라고 먼저 의심을 안 해보고 저는 저를 무성애자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되게 닫혀있는 세상을 살고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랑 그냥 막 친해진 남자애한테 미친 듯이 느껴지는 섹슈얼한 포인트와 로맨틱을 느껴버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정확히 내가 게이구나라는 걸 자각을 한 건데 정말 주체를 못 하더라고 혼자.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더 먼저 더 많이 손을 만질 수 있고 약간 그렇게 막 조절을 못 하는 나를 보니까 그때부터 디나이얼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그 친구랑도 멀어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는 말도 이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자, 다시 앞부분으로 잠깐 돌아가서 중학교 때로 네. 돌아가서 네. 그때 좀 어떤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시훈님 이야기는 아니시겠지만. 네, 그러면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입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고입 시험을 이제 저는 타지에서 보는 거였어가지고
고입 시험을 이제 보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너무 피곤한 상태에다가 이제 약간 친구들이랑 이별, 졸업이라는 이유로 친구 이제 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셨어요. 네. 이제 많이 미숙했었던 결정이긴 한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사주시기도 했고 약간 마지막이잖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셨던 거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날 밤도 새고 시험도 보고 왔는데 피곤한 상태로 마시니까 이제 몸을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못하고 친구 오빠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잤어요.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다른 놀 때를 보내고 저만 문을 잠그고 잤는데 약간 몸에서 식은땀도 나고 약간 몸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해서 사실 진짜 취하면 눈 뜨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눈을 떠서 봤더니 제가 온몸이 벗겨진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 위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기억이 진짜 1도 안 났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이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틀렸다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서 무작정 도망쳐 나왔어요. 그 친구 방에서. 그래서 원래 그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대략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대략 10분 만에 뛰어갔어요. 근데 10분 만에 뛰어가서 땀을 흘린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바지는 지퍼는 올라가 있지도 않고 벨트는 잠긴 건지도 모르게 잠겨 있고 뭐 와이셔츠 이런 건 다 난리가 나 있고 그러니까 마치 누가 뒤에서 쫓아온 것처럼 땀 흘린 약간 강아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부모님한테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제 애들한테는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한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때 화장실로 무작정 씻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모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온몸에 구더기가 있다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세포가 다 구더기 같이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그냥 이유를 설명을 하면 너무 끝이 없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내 몸이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 씻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뭐 바디워시를 몇 개를 다양한 걸 써봐서도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씻는다는 걸.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제 집에 빨래비누가 있었어요. 근데 빨래비누로 온몸을 한 3번 씻었어요. 어떻게든 깨끗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 세탁기가 있다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진짜 숨어버리고 싶다. 그 터보 같은 그런 관에 진짜 씻겨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몸에 묻어있던 피랑 이제 뭐 타액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한테는 되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되게 자극적이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게요. 네. 그렇게 경험을 했던 네. 그 관계가 네. 관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어쨌든 원하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사실 뭐 복합적인 거긴 한데 네. 우선 원치 않았다는 게 1번이죠. 원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 모든 게 말이 안 맞는 게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는 취해 있었고 애들한테 충분히 잔다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억지로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 약간 이런 말들이 사실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거든요.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고 뭐 고입시험도 다 끝났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원치 않았던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첫 경험 처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제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상대 여자는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냥 알던 친구였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평소에 저한테 좋은 표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좀
웃긴 얘기로 하면 50번 고백을 했어요. 그 여자애가 저한테. 근데 제가 52번, 51번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할 것 같을 때 또 찾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되게 막 이렇게 어필을 많이 했었던 친구였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주변 친구들 말로는 그 여자아이가 근처에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자고 있다더라라고 말을 들었고 이렇게 이런 연계인데 저는 이제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이걸 꼭 섹슈얼하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걔가 꼭 이번에 고백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키를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말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은 그게 이제 모든 일의 발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이제 순수한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려준 것도 저는 이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어서 성폭행이 저는 트라우마가 그렇죠. 사실은 되게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성폭행인데 또 저번에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또 들은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는 그게 성폭행이라고 인지를 못하셨다고 네, 맞아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몸을 이렇게 벅벅 씻을 정도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요. 그러니까 남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모르셨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 쪽에 성교육이 문제예요. 이게 비방용이긴 한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비방용이에요? 그럼 자 비방용 얘기해서 그냥 얘기해봐요. 그러면 중학교 때 성교육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남자 여자 이제 혼합반에서 여자 보건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남자 체육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남성의 성기에 대한 설명과 남성과 관련된 건 이제 체육 선생님, 그다음에 여성의 성기와 여성의 그런 관계랑 관련돼 있는 얘기는 이제 여자 보건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다가 이제 성폭행이라는 그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남자애들만 나와라 이렇게 하셔서 복도에 나가서 선생님이 공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야 너희 놀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게 사실 비방용인데요. 그냥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박히는 년들이나 들어야지 박는 놈들은 상관없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왜냐면 되게 교육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나이대에 그런 표현을 들었다는 건 결국 남성은 성폭행과 연관 검색어조차에도 오를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이제 제가 성폭행이라고 인지를 못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라는 것도 물론 그거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네. 가해자도 들어야죠. 사실 성폭행 교육은 당연히.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는 뭐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심지어 우리보다도 몇 년 뒤에 일어난 맞아요. 성교육인데도 아직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진짜. 제 생각엔 요즘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성교육이 그런가요?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참 한숨이 나오는 일이네요.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지금 성폭행을 당했구나라고 인지할 그런 지식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네. 진짜 문제네요. 그때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왜냐하면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강간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셨다고. 네, 저도 강간당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되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주변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라든 네. 혹시 그랬을 때 반응들이 뭐 어땠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 털어놨을 때 뭐 왔던 반응이랄지. 제가 사실 말을 못했어요. 우선은 말을 못했는데 왜냐면 이제 12월 달 말에 그런 일이 있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가서 약간 적응 기간이라는 핑계로 학교를 한 달 더 일찍 입학을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월 달만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월 달만 내가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을 찾고 있었는데 도저히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성폭행 가해자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아예 가해자로까지 생각을 네, 하셨던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을 해서 선생님들이랑 면담 시간이 대략 한 인당 2시간씩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해서는 안 될 마음을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제 낯선 도시에 와 있었고 전국구 학생들이 있었고 약간 이런 일도 겹치고 겹치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우울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이 막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선생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면 충분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용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일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리면서 선생님한테 원했던 건 괜찮아, 너가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안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선생님 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너 그래서 콘돔은 꼈니? 라는 표현이었어요. 약간 그 질문이 첫 대답이었죠, 저한테. 사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선생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서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선생님 손에서 끝낼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이 또 나왔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냐면 무릎을 꿇고 선생님한테 울었어요.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해주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뭐 이제 선생님은 교육차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4시간이라는 성교육 의무 교육 시간을 부여를 받아서 이제 전교생들은 이제 입학식도 하기 전에 이게 동시에 이제 성교육 의무 시간 4시간을 수여받은 남자애래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은 소문이 나죠. 그리고 그 학교 주제 그 성교육 주제가 남녀 피임법이래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은 소문이 나죠. 특히나 다들 뭐 공부 조금 한다고 하는 애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또 알아내서 이제 그랬죠. 그래서 뭐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다 하고는 싶은데 이제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근데 진짜 웃기는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당연하게 레고님을 가해자로 몰아세웠다는 거고 그렇죠. 2번째는 4시간 교육을 이수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피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술에 취해서 정말 인사불성이었던 사람에게 너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도 콘돔은 꼈어야 됐어. 왜냐면 너는 맞아. 넣는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빈곤해가지고. 그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레고님이 가해자라 진짜 상황상 가해자였다고 해도 그건 단순히 피임법만 교육하고 끝날 문제 절대 아닌데 그렇죠. 그게 지금 거기서 피임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성폭행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가해자였다면. 근데 어떻게 거기서 피임법 교육 4시간을 이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진짜. 선생들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처음부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 방송 맞아요. 다음에 모실 게스트 분들하고도 이제 좀 나눌 이야기이긴 해요. 이제 간단하게 뭔 얘기냐면 다음에 모실 분들이 이제 현직 교사분들을 2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뭐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뭐 어떤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실 안에서 학교에서 뭐 어떤 성소수자 혐오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 시간에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 네.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사실 제가 그 강간당한 이후로 전 지금도 제 몸에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발기가 안 돼요. 아 성관계를 할 때? 네, 성관계를 할 때 되지 않아요, 제가. 그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 이후로 안 돼요. 그 트라우마, 그래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고 그러면 그때 트라우마는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뭐 성관계를 할 때 남자가 옆에만 있어도 뭐 소수자치게 놀란다거나 이런 문제나 아니면 뭐랄까요, 일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방해가 많이 된다면 그거는 좀 더 치료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씨는 굉장히 일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계시고 그 기억에 대해서 어쨌든 이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발기가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의학적으로 비뇨기과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애인이 물론 그 배경에 대해서 방송을 다 들어가지고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레고님이 겪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네. 많죠. 네, 많죠. 저는 사실 후유증이 없는 줄 알았어요. 평생 많이. 근데 사실 지금님처럼 그렇게 되게 신체적인 거는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잠깐 시골을 내려갔다 왔는데 네. 아빠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 손을 잡고 목욕탕을 가는 게 그렇게 인생 행복이었대요. 그러니까 레고님하고 같이요? 네, 저랑 같이 갈 때. 근데 저는 사실 아빠한테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춘기라는 핑계를 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아빠가 하는데 울컥한 거예요. 왜냐면 아빠한테 같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사춘기는 이미 넘겼었고 그때는 이미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였어요. 진짜 약간 가스오브시라는 표현이 맞아요. 뜨거운 물에 닿으면 피부가 벗겨져요. 너무 건조해버려요. 특히 이렇게 연한 굉장히 피부잖아요. 연한. 네.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완치가 될 때까지는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근데 1년 반 동안은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에서 거의 혼자 살아가다시피 네네.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느꼈을 수치심이 진짜 커요. 근데 아직도 느낀 건 그때 애들이랑 같이 샤워를 못했어요. 왜냐면 애들하고 샤워를 하면 모든 게 다 질문거리들밖에 없거든요. 너는 왜 이래? 뭐 약간 이런 호기심의 질문이 저한테는 대답조차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듣기가 싫어서 새벽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샤워를 하면. 그래서 그때 뭐 어차피 따뜻한 물이 내 피부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차가운 물로 한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그냥 한 1년 반을 그렇게 씻었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약간 사감 선생님이랑 같이 씻을 정도로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제 후유증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술을 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술을 마시면 술을 못 마시는 것도 있는데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마시거든요. 근데 술을 취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내 자신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평생 약속. 그래서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술에 취하면 막 약간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좀 불안증이 조금 생기시는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린 기억이었고 해서 그냥 그런 후유증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더 많으면 많죠. 혹시 전 궁금해진 게 혹시 그거를 좀 정신과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조금 극복해 보려는 시도는 혹시 좀 하신 적이? 저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저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 저는 받으시는 게 어떨지. 근데 지금은 사실 싶어가지고.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고 너무 어린 시절의 일이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말할 때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저 스스로한테 잊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이야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이번에 내려가서 내가 그때 썼던 그 일기장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읽어보니까 내가 이랬구나. 이런 후유증이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 인지가 될 정도로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기가 내 삶인 것 마냥 이제 내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어서 사실 의사 선생님 만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얘기를 또 솔직히 꺼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극복을 할 때까지의 삶을 살면서 디나이얼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신병을 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긴 한데 지금 우리 레고님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랄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잘 꺼내시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앞으로
정체하신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이쪽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거나 이쪽 사람들하고 섹스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사실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그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람과 섹스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또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가 됐을 때 만약에 그것을 또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솔직히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혹시 그때 가서 약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건 그때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혹시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어렸을 때 기억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불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옛날 기억도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23이시니까 한 5, 6년 전 네, 일? 맞아요. 5, 6년 전 일이니까 저는 뭐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 생각에 더 이거를 묵히는 것보다는 한번 용기를 내셔서 가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사실. 물론 뭐 다시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으시다는 그 마음도 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냥 높아심에서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같이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번 술자리에서 간단하게 듣긴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주실 수 있을지는 저희는 잘 확신이 없었는데 먼저 맞아요.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청해서 들은 네.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오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그때 누군가가 너는 성폭행을 지금 당한 거고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을 더 추스러야 해라고 주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조언자가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안아주고 싶 네,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정말. 이따가 안아주세요. 그럼요. 아,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절반 정도 했거든요, 네. 대략.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요. 네. 2부에서는 저희와 함께 디나이어를 마치고 종로에 나오셔서 그 이후에 행보 한 불과 지난 한 달 정도 되는 네, 기간이죠, 맞아요. 벌써. 그거밖에 안 됐죠, 사실. 네네. 그 기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1부만 듣지 마시고 2부도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이어서 꼭 들어주세요. 1부가 끝나기 전에 네. 우리 삼식이 형이 소개할 노래가 네네. 하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 혜영님 기억하시죠? 생각 많은 둘째 둘째 언니 언니. 혜영님 그분이 이제 노래 작곡을 종종 하시거든요.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도 올리시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나온 노래 중에 농담에 관하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가사가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가사를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상처 주지 않고서는 농담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될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까대는 그런 농담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이 세상에. 그거를 재밌다고 막 낄낄대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지치는 우리 방송 이름처럼 원피시함에 지친 그런 사람들이 많으신데 참 시의적절한 내용이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공감 가는 가사였더라고요. 저희 방송도 또 불편한 사람 없이 즐거운 방송을 만들어 보자가 또 저희 시즌 2의 모토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너무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또 이거를 틀어도 되냐고 혜영님한테 또 사전 허락까지 맞아요. 다 받아놓은 상태니까 네, 저작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번 편하게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엔딩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엔딩곡으로 들어보시고요. 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너는 도무지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예전부터 농담엔 재주가 없었어. 웃어야 할 땐 웃지 못하고 때론 혼자 웃었지.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고서는 농담을 할 수 없다면 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될래. 아무리 웃을 일 없는 야박한 세상이라 해도 아무도 해치지 않는 말장난이면 난 충분할 거야. 당연하다고 말할 순간에 당근이라 말하던 너에게 나는 단군 할아버지라고 말했지.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밖에 없을 거라던 너의 그 말이 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고서는 농담을 할 수 없다면 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될래. 아무리 웃을 일 없는 야박한 세상이라 해도 아무도 해치지 않는 말장난이면 난 충분할 거야. 아무도 해치지 않는